네,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공식 사퇴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개 지지했는데요. 관련 내용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는데 일단 소셜미디어에 장문의 글을 적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오늘 새벽에 깜짝 놀라는 뉴스를 접해가지고, 좀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보도해 주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퇴 압박에 굉장히 고심하시다가, 전격적으로 결단을 내린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후보 사퇴 성명에 보면, 이제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많은 성과를 이뤘다, 경제적으로도 성공했고, 그래서 미국이 많이 발전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래를 위해서 자신이 이제 재선 출마를 포기하겠다. 그리고 자신의 대안으로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줌을 해가지고 지난달 말부터 불거진 지난달 말 27일이죠. 1차 대통령 토론회 이후 불거진 인지력 논란이라든지 건강 문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곤혹을 겪다가 이제 후보 사퇴라는 결단에 이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사퇴서를 일축했었는데 전격적으로 후보직을 내려놓은 겁니다. 아무래도 이 고령 리스크를 안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민주당 내부와 또 유권자들의 사퇴 압박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겠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에 1차 토론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기 피격 사태, 그리고 그 연이어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이어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인 그러한 여론이 굉장히 팽배해진 게 사실이고요. 이에 따라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여론조사 결과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에 따라서 민주당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라든지 많은 민주당의 원내 리더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제는 사퇴해야 된다. 당신이 대선 완주를 고집한다면 대선뿐만 아니라 연방 상원 하원의원에서도 민주당이 참패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굉장히 극심한 또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을 전달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굉장히 촉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러한 당 내외에서의 사퇴 압박이 거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으로서 서서도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동력을 이제는 상실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어떤 고심을 통해 가지고 전격적으로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교수님께서 짚어주셨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새로운 대선 후보로 지명을 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좀 그 분석을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자신의 대안으로서 플랜 B라고 한다면 다양한 후보가 거론될 수 있겠습니다만 보도해 주신 것처럼 가장 염려한 부분은 고려한 부분은 두 가지 아닌가 싶어요. 첫째는 경쟁력, 둘째는 당내 분열을 최소화하는 것, 이 부분인데요. 사실 해리스 부통령이 그렇게 인기 있는 부통령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부통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에서 해리스 대 트럼프 양자 대결을 하면 해리스 부통령이 갖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보여졌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사퇴 압박에서 견딜 수 있었던 가장 큰 근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퇴를 전격적으로 결정하는 시기가 도래하니까 이제 그럼 누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 민주당의 당내 분열을 최소화하고 선거 자금을 연속성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정치적 정당성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나마 누가 가장 민주당의 대안이 됐을까 이렇게 고려봤을 때 해리스 부통령이 낙점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해리스 부통령은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 결과에서 아직까지 경쟁력을 완전히 확보한 건 아니라고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이든 해리스 티켓으로 2020년, 2024년 대선에 두 번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의 바튼을 이어받을 가장
정당성이 있는 후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기 때문에 누가 바이든의 후계자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당내 분열을 최소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선봉에 섰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 리더들이 그 부분 해리스 부통령 중심으로 힘을 실어줄 거기 때문에 당내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이 경쟁력은 좀 한계가 아직까지 보입니다만 갖고 있는 장점이 있죠. 비백인 여성 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젊고 참신한 비백인 여성 후보라는 점에서 이제 고령 리스크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고령 리스크 때문에 지지를 좀 주저했던 그러한 지지층 그리고 무당파 중도층의 표심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여타 이러한 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해리스 부통령을 자신의 후계자로 바이든 대통령이 낙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을 내려놓은 만큼 민주당은 새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됐는데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후보를 새로 뽑으려면 경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과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 이런 주장이 맞서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당내 경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음 달 19일이잖아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개최되는데요. 당내 경선을 통해서 여러 유력한 후보가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무래도 전당대회가 흥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중된 여론의 관심을 민주당 쪽으로 돌리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주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큰 우려는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내 분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후보가 경쟁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당내 여러 후보들이 경쟁하면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이 부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어떠한 형태로 유권자들에게 표출될 것인가 이 부분이 불확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당내 분열을 겪으면서 짧은 시간 내에 민주당 후보를 뽑는 것보다는 해리스 부통령 중심으로 이제 결집을 해서 민주당이 분열을 최소화하면서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얼마 남지 않는 11월 본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데 보다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목소리가 훨씬 더 우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경선을 치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해리스 부통령을 바이든 대통령의 대안으로 낙점을 하고 다음 달 19일에 전당대회에서 참석한 대의원들이 자유투표를 통해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과반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냄으로써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해리스 부통령을 낙점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후반에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국민 앞에서 자세히 또 직접 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올 걸로 보십니까?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좀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전격적으로 사퇴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왜 사퇴 결정에 이르게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을 갖고 어떤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일단 며칠 동안의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민주당의 분열을 막고 이번 11월 대선에 승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자신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퇴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내 분열을 막고 이제 대안으로서 해리스 부통령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격적인 그러한 사퇴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민들에게 사퇴 결정에 대해 설명할 그런 공간이나 시간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바이든 행정부가 4년 동안 성과를 거뒀고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환기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미래,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제 사퇴를 전격적으로 결정했고 내 대안으로서 해리스 부통령이 나를 대신해서 미국을 보다 더 부강하고 번영할 수 있는 국가로 이끌어갈 거기 때문에 나를 믿고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해달라. 이러한 메시지를 발산하면서 아름다운 퇴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갖고 이제 이번 주 후반에
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선 후보 사퇴를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비판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그 견제구를 날리는 거죠.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그 자신이 생각했을 때 가장 경쟁력이 약한 후보고 바이든 대 트럼프로 갔을 때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 대비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재선 캠페인에서 보여준 선거 캠페인 프레임 자체가 바이든 행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이런 부분이었어요. 경제 부분에서는 인플레이션과 물가로 미국 유권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외 정책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든지 바이든 대통령이 보여주는 한계, 그리고 이제 그 이민 남북 국경 문제에서도 미국이 너무 혼란스럽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최악의 대통령.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이제 트럼프 자신이 어떤 가장 최선의 대안이다. 이런 모습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언론을 보면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안이 될 거기 때문에 바이든 해리스 티켓은 2020년, 2024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제2인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을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해리스 부통령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똑같은 프레임 안에서 약체, 최악의 후보라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마련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견제구로서 우선 바이든 대통령을 최악의 대통령으로 공격을 하고, 그 바톤을 이어받은 해리스 부통령도 똑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최악의 후보,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공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분석을 해주셨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더 이기기 쉽다라는 발언도 했는데 같은 선상에서 저희가 좀 파악을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그러한 실정에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이와 더불어서 경쟁력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불확실한 후보.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4년 동안에 인지도가 별로 없었고 인기가 없는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바이든 대통령의 대안으로서 부각이 되긴 하지만 여전히 경쟁력은 불확실한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와 트럼프의 양자적인 결과를 보면 최근에 해리스가 바이든의 대안으로 부상했을 때에도 박빙이긴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해리스가 대안이 됐지만 여전히 약체고 최악의 후보이기 때문에 자신이 손쉽게 이길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미 하원 의장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직도 사임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의도가 담긴 발언일까요? 존슨 하원 의장이 얘기하는 부분은 공화당 측에서는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또 고령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과연 현직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미국을 제대로 통치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선에 도전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고령 인지력이나 건강 문제가 있는 대통령이라면 하루빨리 미국을 위해서 사퇴하는 것이 미국 그리고 그 유권자를 위해서 맞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 현직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를 수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고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란은 공화당 측이 11월 대선 전까지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 대선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만큼 각국의 주요 매체들도 일제히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긴급 뉴스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미 대선이 어떤 국면을 맞이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선 것이죠. 그래서 한동안은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될 때까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에서는 한숨을 놓는
그런 형국이 된 거죠. 바이든이 고령 리스크로 힘들었는데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선거 레이스를 이끌어가는 이런 분위기를 뭔가 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마련된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치열한 트럼프 즉 공화당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 8월까지는 민주당의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여론이 이제 민주당이 누구를 대선 후보로 선출하는가 그 과정에서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떠한 문제점을 발산하고 어떠한 장점을 표출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권자들의 관심이 민주당 쪽으로 집중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해리스 부통령이 단일 후보로 출마를 해서 다음 달 19일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후보로 선출이 된다면 이렇다면 그 민주당으로서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재개할 수 있는, 경제에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해리스 대 트럼프의 양자 대결의 판이 다음 달까지 만들어지고 그 후에 9월, 10월 동안에 두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을 통해 가지고 11월 5일 본선에서 승자가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3개월여 동안에 미국 대선판은 굉장히 뜨거워질 거고요. 거기에서 정말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한참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치열한 레이스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님과